호이엔 대표의 이호철입니다. 일단 저희는 그 호이엔이라는 회사이고요. 아까 이제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커피 찌꺼기나 이런 바이오매스를 재활용하는 업체이고, 이 재활용하는 그 방법, 그러니까 이제 공법 관련된 연구 개발을 주로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연구 개발을 통해서 부가적으로 탄소 배출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가 이제 1시간 정도 발표를 하고 1시간 정도 Q&A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이 내용을 두 가지로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저희가 현재 이제 SK에너지랑 같이 진행하고 있는 미얀마 땅콩숲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 커피밥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일단 미얀마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업 그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11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졸업하고 창업을 했고요. 제조업체이다 보니까 여러 업체들 많이 있지만, 특히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허가 사항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하나 하려면은 이제 인증도 받아야 되고 허가도 받아야 되고 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커피 찌꺼기 같은 경우에는 부산물, 좋게 말하면 부산물이고 현실적으로 말하면 폐기물이죠. 그래서 이 폐기물을 다루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커피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그러니까 저희 관할하는 환경부하고 부천시로부터 폐기물 처리업 면허를 받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면서 기술보증기금의 벤처 인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사실 그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거의 필수적으로 거쳐가는 통과 의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인허가 사항들, 벤처기업이라든가 기업부설 연구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면허 사항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호이엔 창업을 할 때 생각했던 우리 회사가 어떻게 사업을 성장할까, 기본적인 목표를 베이스로 해서 어떻게 성장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호이엔이라는 회사는 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서 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이제 화석연료 대체제를 개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화석연료를 대체했을 때 실제로 이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온실가스에 포함되는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정량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들 이산화탄소를 줄였다, 저탄소 제품이다,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줄었는지 그 수치를 정량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량화했을 때 내가 이산화탄소를 100을 줄였는데 그거는 저의 주장이고, 국가기관이라든가 다른 인증기관에서 봤을 때 그래 정말 너희는 100을 줄였구나 라고 인증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이 UN 같은 경우에는 UNFCCC라는 기관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환경부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을 CDM 사업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KOC라는 사업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글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배출권 거래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단으로서는 이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를 개발하고, 그 대체제가 실제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줄이는지를 방법론을 개발해서 이제 인증을 받는 것이 이제 저희 수단이고요. 방법에 있어서는 이 수단을 실제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방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방법은 되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제가 꿈은 크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중소기업, 정확히는 소기업이 배출권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돈을 벌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대기업과의 이제 협업을 통해서 이러한 배출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기업과의 이제 협업 제한에 있어서 대기업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동인 요인이 필요하잖아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들과 정부 공공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작은 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를 줄일 의무가 없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를 줄일 의무는 없어요. 권장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정부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됩니다. 그 줄이는 양을 할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SK 같은 경우에는 SK가 줄여야 되는 배출권 총량이 있는데 그거를 SK의 경제활동, 경영활동을 통해서 다 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벌금을 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호이엔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방법론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줄인 크레딧, 탄소 배출권을 SK에 제안해서 SK가 이 크레딧을 사가거나 아니면 SK 배출권을 발생하는 사업을 저희와 함께 협업해서 이 크레딧을 가져가는 이런 모델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KRX라고 하는 한국증권거래소, 지금 한국거래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한국거래소에 탄소 배출권 시장이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톤 CO2 단위인데 1톤 CO2당 현재 이제 28,000원에서 최대 3만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SK와 저희와 협업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블록들 형태로 넘기는 그런 형태도 있겠지만 아예 저희가 이산화탄소를 이 한국거래소에다가 상장이 아닌 이제 등록을 시켜서 자유금 원하시는 대기업들이 경쟁에 따라서 사가는 그런 형태의 탄소 배출권 거래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화석연료를 대체하거나 그다음에 화학비료나 퇴비를 대체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세 가지. 그다음에 실제로 이러한 기술들을 응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들이 세 가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BCCS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기술들을 보통 통칭해서 얘기하는데 B라는 거는 이제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에너지 활동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기술을 BCC라고 하는데 일단 저희는 커피박을 이용해서 이제 바이오디젤을 추출하는 연구를 진행했고 그다음에 그 추출도 실제로 저희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경유 대신에 바이오디젤을 썼을 때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줄어들겠죠. 그 양을 저희가 산출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고용연료는 커피박을 이용해서 이제 고용연료 그러니까 석탄처럼 태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그 화력발전소에 이제 석탄을 태우고 있는데 그 화력발전소에 사용하는 석탄 대신에 커피박 고용연료를 이용하면 그만큼 이산화탄소를 많이 줄일 수 있죠. 그리고 그 줄일 수 있는 양이 제가 여기 기재해 놓은 것처럼 2.5톤 CO2 저희가 작년 4월 달에 이제 환경부와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인증을 받은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커피밥 고용연료 1톤을 석탄 2톤 대신에 태웠을 때 이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권이 2.5톤 CO2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비료도 있는데 비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퇴비를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화학 비료도 있는데 화학 비료는 전량 다 화학 공정을 통해서 생산되는 거고 퇴비 같은 경우는 메탄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커피밥으로 만든 비료로 대체했을 때 1.4톤 CO2라는 이제 탄소 배출권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 저희의 주요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연구 쪽, 생산은 여기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아무튼 연구 쪽, 재무, 이제 마케팅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연구 쪽은 저희가 병력특례 지정업체예요. 그래서 전공 상관없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병력특례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재무 쪽 그리고 마케팅 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생산 쪽은 저희가 비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비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타벅스에 비료를 납품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나오는 커피박을 이제 저희가 폐기물 처리용 면허로 수거를 해서 비료로 만들면 스타벅스가 그 비료를 사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문경의 오미자나 아니면은 이제 보성의 녹차 그런 계약 재배 농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 재배 농가들한테 저희 비료를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또 저희 쪽한테는 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마트의 커피박 숯, 커피탄 숯이라고 이런 제품들이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연역은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저희가 2011년도에 창업해서 지금까지 한 8년 정도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조업체로서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벤처업체들에 비교했을 때 8년 동안 저희 같이 이제 천천히 성장하는 회사들은 사실 그렇게 별로 매력이 없는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올해 이제 SK에너지 쪽에서 이제 투자를 받고 SK에너지랑 신한대체투자운용에서 투자를 받고 회사가 이제 피벗 굉장히 많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저희가 투자를 받은 이유는 여기 연역이 있지만 2011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어쨌든 죽지 않고 R&D를 계속 해왔고 또 기업체들 그러니까 SK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이 괜찮네 한번 해볼까라고 이제 이끌 수 있는 어떤 매력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서 2011년도부터 저희가 주로 한 3, 4년 정도는 R&D를 치중을 했었고 2015년도 이후에 저희가 녹색기술 인증을 받으면서 조금씩 이제 매출이 일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초창기 한 3, 4년은 거의 1인 기업처럼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혼자서 거의 대부분 다 진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 매출이 생기면서 이제 한 명씩 이제 인원이 보강된 전형적인 이제 제조업체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포트폴리오가 이제 이렇게 로또 비료, 고용연료, 농약, 그다음에 부자재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비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건설사나 시공사에 판매하기도 하지만 스타벅스에 판매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피 같은 경우에는 그 커피 숯은 이마트에 판매가 되고 있고 펠릿이라든가 디젤 같은 것들은 이제 R&D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이나 이제 부자재가 있는데 문제는 저희 같은 작은 기업들이 운영하기 굉장히 아이템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분산이 심하다 보니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3년 동안 거의 매출이 비슷비슷하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 Q&A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피벗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남겨둘 제품, 키울 제품, 폐기할 제품 이렇게 3가지를 나눠서 어떻게 하면은 지금 방만한 이런 아이템들을 좀 정리할까를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비료 쪽 저희가 원래 비료 회사고 저도 전공이 비료 쪽이다 보니까 이 비료 쪽을 좀 강화해서 사업을 전개하자. 그 다음에 커피박을 재활용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아니면은 업체들 쪽에서도 이제 호응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아이템들은 다 정리하고 비료와 이제 커피박 재활용하는 쪽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다 가지 정리를 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현재 저희가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료, 그 다음에 저희가 향후에 미얀마 쪽에서 전개할 수 있는 이제 비료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성형탄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 현재 이제 SK랑 저희랑 같이 합작해서 진행하고 있는 CDM 사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커피박을 재활용한 플라스틱이라든가 합성목재 사업 이렇게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또 실제로 요 내용대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쪽 비즈니스 호이엔의 비즈니스 모델은 제품은 화석연료 대체제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저희 이 영업 활동,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소셜 밸류는 탄소 배출권을 산출한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이제 줄인다. 그리고 그 줄인 것을 정량화한다는 것이고요. 이제 저희의 주요 고객인 이제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CSV와 연계할 수 있는 업체를 계속 찾고 있죠. 거기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배출권을 이제 의무적으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베네핏을 저희가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니즈를 맞춰서 저희의 비즈 모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런 형태로 나타난 건데요. 실제적으로 일단 이제 미얀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코이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앞서 이노마드 대표님도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코이카에서 이제 저희 같은 벤처기업들 대상으로 제품 개발비라든가 다양한 이제 지원비를 많이 해주고 계세요. 한 3억 원 정도 1년에. 굉장히 저희한테는 큰 돈인데 이제 SK 입장에서도 저희가 요 아이템 미얀마의 땅콩숯 아이템을 작년 상반기에 제안을 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이카 사업이라든가 이런 저희가 실제적으로 실적들을 제안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올해 상반기에 아주 강하게 이제 바인딩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문서는 저희가 그 미얀마 환경부에 제안을 한 내용이고 그 요약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전기 보급률이 한 1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미얀마에서는 하루에 4번씩 정기적으로 정전이 되고 심할 경우에 한 10번 정도 정전이 돼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식사를 하실 때 뭐 가스레인지라든가 전기 레인지라든가 그런 것들은 전혀 쓰지 않으시고 수치로 밥을 지어서 거의 대부분 60%는 그렇게 수치로 밥을 지어서 드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얀마의 산림이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한 70% 정도의 산림 면적이 한 40%, 47% 정도로 확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환경 문제가 굉장히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숯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나무를 벌목해야 되고 그 나무를 벌목하는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지만 그 숯을 태우는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이제 미얀마가 이제 군부 독재 국가인데 그 산림이 군부의 자금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수출 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무원들한테 뒷돈을 주고 나무를 베든가 아니면은 몰래 가서 베든가 이러다 보니까 생계를 위해서 하는 활동이 이제 범법 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얀마에서 많이 나오는 땅콩 껍질을 이용해서 이제 숯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커피 찌꺼기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숯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드는 숯은 고기 굽고 캠핑할 때 쓰는 숯이에요. 그런데 미얀마에서 사용하는 숯은 생계를 위한 숯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미얀마에 적정하게 도입해서 쓸 수 있는 수치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얀마는 이제 세계 5위의 땅콩 생산국이다 보니까 땅콩 껍질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땅콩 껍질을 수급하는데 아무래도 원료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낮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원료 수급이 좀 유리한 특징이 있고요. 다만 이런 숯을 만들 때 가급적이면 연기 발생이라든가 이산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숯을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CDM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CDM 사업에 적합한 공법을 저희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숯이라고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도 어렸을 때 연탄을 썼었는데 그 연탄은 보통 그 분말을 강하게 눌러서 만드는 딱딱한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을 붙였을 때
겉은 타는데 속이 안 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일산화가스도 많이 나오고 사망 사건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러한 강하게 눌렀을 때 발생하는 이런 단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팽창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붕어빵 예시를 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붕어빵처럼 강한 열을 가해서 내부에서 펑펑펑펑 이게 팽창하게 만들면 공극이 굉장히 공극이 많아지고 공극이 많아지다 보니까 산소의 유입이라든가 산소의 공급들이 훨씬 더 많아져서 불이 빨리 붙고 강하게 타고 오래 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지금 현재 저희가 부천 공장에서 만드는 이 기술을 미얀마에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 풍부한 땅콩 껍질을 이용해서 저희가 개발한 팽창 방식을 적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미얀마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숯을 만드는 이 사업이 저희 미얀마 땅콩수 사업의 이제 전체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정부 쪽에 제안을 했고요. 그 CDM 사업은 보통 7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2번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미얀마에도 당연히 이제 에너지 플랜이 있죠. 현실적으로 전기 보급률이 낮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기 보급률을 정부 차원에서 크게 늘릴 목표를 갖고 있는데 중요하게 저희가 21년 동안 사업을 진행할 때 이미 21년 동안 전기 보급률이 80%까지 올라가 버리면 저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당위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미얀마의 에너지 플랜을 먼저 살펴보고 이 에너지 플랜에서 땅콩 껍질 같은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이제 고형 연료가 사업이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1년 동안 실제로 봤을 때 물론 이제 바이오매스 타입 55%를 이제 2030년도까지 이제 33%로 줄인다는 미얀마 정부의 이제 목표가 있지만 이 범위 내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땅콩수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겠다라는 컨설팅을 저희가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위치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얀마가 우리나라 한 6배 정도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길쭉하고 미얀마가 아직 고속도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가 저희한테는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그냥 고속도로가 없고 나머지들은 다 비포장도로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1시간 걸릴 때 이제 그쪽에서는 한 6시간 걸리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땅콩 껍질이 또 많이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쭉하다 보니까 미얀마 아래쪽 지역에서는 쌀농사 강우량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 쌀농사를 많이 짓는데 이 드라이존이라고 하는 가운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우량이 굉장히 없어요. 거의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땅콩 같은 그런 구황작물들이 잘 자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하나는 이 숯을 사용하는 소비처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60%가 숯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60%가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특이한 거는 이 숯이 미얀마에서 한 600원에서 700원 정도의 이제 1kg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못 사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도시 지역에서는 숯을 이용해서 밥을 지어 먹는데 농촌 지역에서는 그 숯도 안 사고 그냥 나뭇가지 베가지고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 쪽 딜레마는 뭐냐면 땅콩이 나는 지역에서는 숯을 안 쓰고 땅콩이 안 나는 남부 지역에서는 숯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베라고 하는 요 드라이존에서는 땅콩이 많이 나는데 실제로 숯을 사용하는 건 요 별표 지역, 대도시 지역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생산하는 숯을 양곤이라든가 만달레이라든가 네피도 쪽에다가 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물류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적은 것처럼 다행히 이제 미얀마의 가운데에 우리나라 낙동강처럼 에와라디 강이라고 이제 강이 한 쭉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계획은 이 와그웨이 같은 이제 드라이존에서 만들어지는 숯을 강을 따라서 강상물류로 양곤까지 내려보내는 그런 물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7월달에 이제 SK가 이제 재무 투자를 하고, 신한대체 투자가 이제 전략 투자를 하고,
신한 쪽이 재무 투자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 투자금을 베이스로 해서 내년도 2월 달에 SK랑 합자회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SK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200억, 그다음에 이제 10년, 5년 내에 이제 1,000억 정도, 800억 정도 이제 투자 계획을 갖고 있고, 그 투자의 이제 일부로 합자회사를 만드는데 SK가 8%, 80%, 저희가 20%로 이제 배분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합자회사가 운영돼서 나오는 수익과 배출권을 8대2로 나누는 그런 형태의 사업 조직입니다. 일단 저희가 미얀마 쪽에 이 사업을 제안할 때 중요한 점은 미얀마의 이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실제적으로 정권을 잡고 각국의 이제 ODA라든가 그러니까 해외 원조 활동을 하는 기관들,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을 한 게 방글라데시나 미얀마가 이제 수원, 그러니까 해외 원조 받는 톱 국가인데 워낙 많은 원조를 받다 보니까 굉장히 배가 불러요.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주는 건 감사한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 원조를 받을 때 우선순위. 미얀마에서 원조를 받을 때 우선순위는 노동력 창출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는 5년제 의사가 이제 초임이 30만 원이에요. 월 30만 원 급여가.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이제 들어와서 노동자들한테 많은 급여를 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전 지식, 사전 배경을 갖고 환경부에 프리젠테이션 할 때는 항상 여기는 사실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아웅산 수치에 이제 미리 얘기했던 그런 전제사항들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게 우리는 미얀마에서 엄청 많은 공장을 지을 거고 엄청 많은 인력들을 고용할 거다. 물론 그 수치들은 당연히 있죠. 여기에서는 그냥 개략적인 내용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미얀마 정권이 원하는 그런 전제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사업이고 또한 유엔이 원하는 그런 전제 조건을 맞출 수 있는 CDM 사업이다. 그래서 미얀마도 좋고 유엔도 좋고 호이엔이나 SK도 좋은 3자가 모두 해피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별첨 자료들로 준비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PDD 이건 이제 유엔에 제출하는 사업 계획서인데 이런 것들은 Q&A를 하면서 그때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PDD를 보시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들어가는 투입되는 자본,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발생시키는 제품의 전체량, 그리고 이 전체량에 따라서 동시에 발생되는 탄소 배출권, 배출 계산식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정의를 해서 유엔에 제출을 하고 또 미얀마 정부에다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영대학교나 경영학 관련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자료일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들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 미얀마 쪽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그 커피밥을 재활용하는 이 사업 처음에 이제 떠 있었던 이제 이미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커피밥을 재활용하는 회사로 홍보가 되고 또 많이들 알고 계시죠.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그런데 앞서 미얀마 사업 관련돼서는 사실 이제 저희가 공개 못할 자료들도 많고 구체적으로 정말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도 사실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냥 대략적인 내용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전개하고 있는 커피밥 편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두 번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커피 찌꺼기가 한 30만 톤, 연간 30만 톤 정도 나오죠. 그런데 이 연간 30만 톤 가운데 이제 수분을 제하고 수분을 건조시키고 실제로 저희 같은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은 한 15만 톤, 14만 톤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커피 찌꺼기가 대부분 이제 카페에 나오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당연히 그렇지는 않고요. 공장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죠. 그래서 메일유업이라든가 네슬레라든가 뭐 남양유업, 동서식품 이런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60% 정도, 70% 정도를 차지하죠. 그래서 사실 제가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커피밥을 이제 재활용하겠다라는 업체들 대부분이 카페에서 커피밥을 수거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건 기본적으로 물류비가 너무 높아서 현실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 커피박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장에서 나오는 대량의 커피박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면허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커피박을 정말 해피하게 한 10만 톤, 연간 10만 톤 처리한다고 봤을 때 그 10만 톤의 대부분은 공장에서 나오는 커피박을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고, 그 10만 톤의 커피박 외에 이제 카페라든가 뭐 공공기관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별도로 또 저희가 수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업 로드맵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커피박을 이용해서 바이오디젤, 고용연료, 저탄소 비료라는 이런 세 가지 아이템을 만드는 것인데, 이 세 가지 아이템들에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동발전에서 요구하는 커피박 펠리트의 양이 보통 한 300만 톤 정도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박을 건조했을 때 14만 톤이 나오기 때문에 애시당초 사업이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커피박을 많이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300만 톤을 다 저희가 납품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에서 나오는 커피박을 수거하는 것 외에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동남아시아에서 나오는 커피박의 결점도, 그러니까 상품화되는 커피 원두가 있고 벌레가 먹거나 깨진 그런 원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두들을 저희가 수입해서 거기서 나오는 중요한 뭐 폴리페놀이라든가 디젤 같은 것들은 추출하고, 나머지 찌꺼기는 고용연료와 비료로 만드는 이런 전체적인 사업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동서식품, 저희는 메일유업과 계약이 되어 있는데, 동서식품이라든가 이제 스타벅스에서 나오는 커피박을 산업 폐기물로 수거를 하고, 카페나 프랜차이즈 같은 커피박, 생활 폐기물로 되어 있는 커피박을 수거하는 프로세스, 그 다음에 베트남과 동남아시아에서 나오는 결정두를 수입하는 프로세스, 이 세 가지 경로로 원료를 수급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세스, 기술 개발을 한 열분해 방식을 통해서 바이오디젤과 고용연료, 저탄소 비료를 각각 만들어내는, 그리고 이 각각 나오는 제품들을 SK에너지, 남동발전,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의 ODA 물품으로 판매하는 이런 전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이 커피박을 열분해 해가지고 일단 열분해라는 것은 바이오매스, 그러니까 커피박 같은 이런 목질계 바이오매스들은 뭐 리그닌,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열분해를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기름 성분들이 빠져나오고 나머지 부분들은 탄화가 돼서 수치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 성분들은 저희가 바이오디젤로 정제를 하고, 이 숯 부분들은 고용연료로 만들어서 각각의 에너지와 남동발전에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남동발전 같은 이제 화력발전소들은 주로 석탄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석탄과 더불어서 그 해외에서 수입하는 우드 펠릿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커피박 펠릿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석탄보다도, 그 다음에 수입산 우드 펠릿보다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술 우위와 가격 우위, 이 두 가지입니다. 저희 사업은 기본적으로 B2C가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이 두 가지, 기술 부분, 그 다음에 가격 부분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은 석탄 같은 경우에는 6,000kcal 정도의 발열량을 갖고 있는데, 커피박 펠릿이 굉장히 발열량이 높아요. 그래서 발열량 부분도 굉장히 이제 경쟁력이 있고, 특히 가격 부분들이 한 22만 원 정도로 되어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금 발전소들이 사용하고 있는 우드 펠릿에 비해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실 기재하진 않았지만 발열량이나 이제 회분율, 그 애쉬 제함량인데, 제함량 같은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그 보일러를 돌리면서 불을 떼서 돌리는데, 그게 한번 꺼지면 다시 불 붙이기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석탄이나 우드 펠릿 같은 경우에는 회분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가 발생을 많이 하고 그 재를 청소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보일러를 끄고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밥 필립 같은 경우는 해분량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건 발열량이 높은 거와 연관된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 비율을 굉장히 줄일 수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발전소에 이제 설비 담당하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사실 뭐 기술, 가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 비용 그런 것들을 또 줄일 수 있는 이런 포인트들을 찝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작년 4월 달에 이제 승인을 받은 탄소 배출권이 커피밥을 썼을 때 1톤을 썼을 때 이산화탄소가 2.5톤 CO2가 감축한다 요 내용이고 요 내용에 대한 방법론이 이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미얀마 사업으로 이제 영문으로 된 사업 계획서를 쭉 보여드렸는데 그 한국으로 치면 환경부에서 승인받은 내용이 이제 요약본이 요 한 장짜리예요. 그래서 커피밥을 썼을 때 기존의 우드 펠릿이나 석탄을 대체해서 사용했을 때 이산화탄소를 2.5톤 줄인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시장 현황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부들은 화력발전소가 사용하는 석탄을 이제 100% 쓰는 게 아니라 이제 5% 쓰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5%를 바이오매스로 써야 된다.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10%를 바이오매스로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계산하기도 쉽고 그만큼 들어가기가 어렵겠지만 그래서 이제 요 RPS라는 제도상으로 계산했을 때 이제 이 정도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실제적으로 우리 제품을 사줄 수 있는 이제 수요처들, 고객들을 산출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같은 제조업체들은 물류가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료가 나오는 곳, 그 다음에 가공하는 곳, 그 다음에 이거를 실제로 사줄 곳들의 지리적인 요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겟팅하고 있는 곳은 요 충남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쭉 넘어가서 여기에 보는 것처럼 이 충남 지역에 있는 고객사들한테 저희가 최소한의 물류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공장을 세워야 될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홍성 지역을 타겟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는 메일유업이라든가 스타벅스에서 나오는 커피밥을 포이애니 커피밥 펠릿으로 활용을 하고 이것을 이제 소부발전이나 남동발전 쪽에다가 제안을 합니다. 판매하는 거죠. 판매할 때 이제 제품에 대한 판매와 더불어서 이런 그 타겟들한테 배출권을 제한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발전소들도 의무적으로 배출권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규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발전소 입장에서는 커피밥 펠릿이 22만 원에 해당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발출권 2.5톤 CO2를 거래했을 때 한 5만 원 정도의 부가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 돈을 빼면 실제적으로 한 17만 원 정도로 인지를 하는 겁니다. 발전소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제한하는 건 22만 원이지만 배출권을 저희가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제품과 판매할 때 배출권이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발전소에서는 기존에 수입하던 우드펠릿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이 커피밥 고용 연료를 1만 톤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까가 중요한데 제조업체들은 이제 설비가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설비에 대한 비용들을 산출하고 그다음에 이 설비를 이제 계속 운영했을 때 드는 인력이라든가 경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신한 대체 쪽에 그 재무 투자하시는 쪽에 이제 제안하는 것들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엑셀 파일로 준비를 해서 이제 제안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대략 보면은 총 10억 원 정도의 저희가 자금을 유치했을 때 판매하고 남는 초기 예상 매출이 27억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금 조달을 실제로 성공을 했습니다. 최종 목표는 제가 본 내용에서 이제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게 온실가스를 줄이는 업체가 이제 되고 싶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목표치가 2030년도에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제 5.2%를 우리가 이제 달성하도록 하겠다. 이게 실제적으로 수치로 계산하면
농업부산물 이제 380만 톤을 재활용해야 되는 양이에요. 그리고 380만 톤을 재활용했을 때 만들어지는 고용연료, 그다음에 탄소배출권 수익들이 각각 6,600억 원, 그다음에 탄소배출권 수익이 한 1,500억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포이엔은 처음에 이제 제가 창업할 때 이렇게 하고 싶은 네 가지들을 정리를 해봤더니 공통적으로 이제 EM이 4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포이엔으로 정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환경을 위해라는 앞글자를 따서 호이엔으로 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여담이긴 하지만 회사 이름을 어렵게 지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쌀국수집이나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좀뭐 혹시나 창업하실 분들은 좀 편하게 그 알리바바처럼 귀에 확 들어오는 아마존처럼 그렇게 그 네이밍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이따가 다시 시작할게요. 고맙습니다.